서울에는 가랑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 비는 작은 아늑한 카페의 유리창에 줄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다. 신선한 커피 향이 달콤한 팥빙수 냄새와 섞여 있었고 전통 한국 음악이 은은하게 배경을 채우고 있었다. 내 이름은 지현이다. 번역가로서 서울의 바쁜 도시 리듬에 익숙했지만 한 번의 일자리가 내 마음을 이토록 강렬하게 흔들어 놓을 기회를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것은 한 유명한 한국 레스토랑의 메뉴를 번역하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해운채는 인사동의 여느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한국 고급 요리의 성지였다. 레스토랑의 문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한지로 된 복잡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풍경 소리가 손님을 맞이했고 내부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한옥 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강도현이라는 주방장을 만났다. 그는 전통 재료를 능숙하게 다루는 그의 비범한 솜씨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을 압도하고 끌어당기는 매력으로도 유명했다. 35살의 그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남자 특유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뒤로 깔끔하게 넘긴 검은 머리는 그의 하얗고 깨끗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크고 정확한 손은 칼과 재료를 다룰 때 우아하면서도 최면에 걸리게 만드는 움직임을 보였다. 번역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으며 친절한 말보다 일에 더 중점을 둔 사람 특유의 정중하지만 약간은 냉담한 톤을 띠고 있었다. 네, 저는 지현입니다. 메뉴를 번역하러 왔어요. 그의 강렬한 눈빛 아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나는 전문적으로 들리려 애썼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단어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각 요리가 가진 의미를 이해한 뒤에야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있어요. 부엌에서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주고받는 지시들이 생산성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도현은 나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관찰하고 배우세요. 내일은 더 깊이 있는 번역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나를 그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재료들이 깊은 의미를 얻는 우주였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나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생동감 넘치고 활기로 가득 찬 장소였다. 반찬에서부터 한복비단까지 판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발효된 김치 냄새가 달콤한 호떡 향기와 섞여 있었다. 그는 말린 생선을 파는 가게 앞에 멈춰서서 마치 재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각 항목을 살폈다. 여기, 그는 작은 멸치 무더기를 가리켰다. 이들의 과거를 느낄 수 있나요? 모든 생선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멸치는 제주 해안의 햇빛 아래에서 건조되었어요. 번역에서 본질을 포착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재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매료되어가는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살아있습니다. 그는 대답하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장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세상은 멈추고 우리 둘과 바다 냄새만 남은 듯했다. 레스토랑 부엌에서 그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어느 날 그가 특별한 찌개를 준비하며 나를 불렀다. 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이것은 심장 박동 소리 같아요. 지금이 양념을 추가할 적기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된장을 넣게 도왔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잠시 내 손 위에 머물렀고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지현 씨는 사물을 특별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군요. 그는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이건 드문 일이에요. 아마도 당신을 관찰하며 많이 배우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그는 약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 남겨둔 미소 같았다. 레스토랑 밖에서 그는 나를 조계사와 같은 불교 사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향 냄새와 종소리,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각 방문은 평온함과 성찰의 수업이었다. 이곳은 내가 명확함이 필요할 때 오는 곳이에요. 그가 고백했다. 가끔 일의 압박이 너무 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요.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의 단단한 자세를 감탄하며 말했다. 모두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지현 씨. 비결은 다시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내가 보여주지 않은 부분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 밤,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행사가 끝난 후 그는 나를 빈 부엌으로 초대했다. 부엌은 따뜻한 빛으로만 비춰져 있었고 그 빛은 구리조리 도구와 사용으로 낡아진 나무 도매에 반사되고 있었다. 내가 거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줄게. 그는 말하며 나를 조리대로 이끌었다. 뭔가요? 나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요리의 영혼이야. 그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며 한우 한 조각을 꺼내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건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의도에 관한 거지. 여기에 너의 에너지를 담아야 해.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그의 말을 따라가려 애쓰며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 고기의 질감을 느끼게 했다. 이 느낌이 와? 부드러움과 단단함? 이건 마치 삶 같아. 층층이 쌓인 면과 질감,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 그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해. 무심결에 우리는 가까워졌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수많은 창작물을 지켜보았을 이 부엌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고기의 질감을 느끼게 하며 다시 말했다. 이 느낌이 와, 이건 삶 같아. 층층이 쌓인 면과 질감, 그리고 놀라움. 그리고 따뜻함도요. 나는 말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 채 속삭였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드물고 특별한 순간을 위해 남겨둔 미소처럼 보였다. 그 미소는 내 숨을 멎게 했다. 그 후 며칠은 억눌린 욕망과 직업적인 상호작용이 뒤섞인 나날이었다. 우연히 닿는 손길마다, 눈빛이 교차할 때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이어졌다. 도현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가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 문화는 절제를 중요시했지만 그는 된장이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때로는 폭발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봄날 오후 그는 나를 경복궁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그곳은 한국의 조화를 완벽히 담아낸 풍경 같았다. 우리는 장식이 아름다운 복도를 걸으며 역사적인 흔적들이 구석구석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작은 연못 근처에 앉았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현 씨, 당신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다가와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고 처음에는 부드러웠지만 곧 그의 부엌에서 사용하는 향신료처럼 강렬해졌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사라지고 바람소리와 벚꽃의 달콤한 향기만이 남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가 속삭였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건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재료처럼 우리 삶을 섞고 있어요. 이제는 떼어낼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연결은 억제할 수 없는 불꽃처럼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모든 훌륭한 한국 드라마가 그렇듯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도현은 그의 가족이 레스토랑을 전통의 성소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압박을 안고 있었고 나는 현대적인 삶을 사는 젊은 여성으로 내 마음을 따를지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한계를 존중할지 갈등하고 있었다. 여름의 더운 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있을 때 도현은 나를 진지한 대화로 이끌었다. 지현 씨, 나는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과 레스토랑에 대한 내 의무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도현 씨? 요리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의 갈등의 흔적을 드러냈다. 마침내 그는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원해요. 하지만 여기 내 옆에서 이 삶을 함께 나누는 당신을 원해요. 나는 남기로 결심했다. 우리 관계에 따르는 문화적 기대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인생이 요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렬한 맛과 섬세한 맛, 전통과 새로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운명적인 그날 밤이 찾아왔다.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저녁 식사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도현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의 전 여자친구, 수민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부엌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도현, 우리 대화가 필요해. 그녀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따로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부엌에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현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수미는 단순히 제 전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녀는 사실 해운체의 진짜 주인이에요. 이 레스토랑은 그녀의 가족 소유이고 그녀는 다시 이곳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의 말은 차가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 사실을 내게 숨기고 있었나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폭로는 따뜻했던 우리 관계를 순식간에 불확실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함께 쌓아가던 미래는 이제 비밀과 갈등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나는 단지 문화적 기대를 넘어 도현의 과거와 그가 가진 유령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김지원, 수민의 오랜 친구이자 유명한 미식 평론가였다. 그는 특유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며 레스토랑에 도착해 해운체의 새로운 방향을 평가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지원은 요리계에서 평판을 형성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듯했고 도연과 나눈 대화는 감탄과 암시적인 비판이 혼합된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직원이 고용되었다. 그녀는 부산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젊은 수셰프 은지였다. 겉보기에는 순수해 보였지만 그녀는 강렬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은지는 빠르게 수민의 신뢰를 얻었고 수민은 그녀를 레스토랑에 변화를 가져올 동맹으로 여겼다. 지현 씨, 은지가 쉬는 시간에 내게 말했다. 여기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깊게 상처를 냈다. 하지만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는 그것이 단순한 발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레스토랑의 긴장은 날로 심화되었다. 도연은 수민의 요구와 지원의 압박, 그리고 은지의 점점 커지는 음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고 나는 혼돈 속에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분투했다. 이 모든 갈등은 수민이 투자자들을 위한 독점 이벤트를 조직하며 해운체의 대대적인 변혁을 발표한 밤에 절정에 달했다. 도현. 수민이 임시로 마련된 무대에서 말했다. 이제 해운체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 변화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녀의 도전적인 시선이 나에게 닿았고 나는 그 순간 내 존재가 그녀의 계획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이벤트가 끝난 후 은지가 빈 부엌에서 나를 대면했다. 지현 씨,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당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네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은지, 지현 씨를 평가할 권리는 내게 없어.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해. 은지는 낮게 웃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도전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저는 그저 레스토랑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는 나가며 긴장된 침묵을 남겼다. 지현 씨, 도현이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더 잘 보호했어야 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커져가는 의심을 숨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걸 맞서야 해요. 김지원의 등장, 은지의 음모, 그리고 수민의 귀환은 레스토랑을 감정적이고도 직업적인 전쟁터로 바꿔놓았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암시로 가득했고 모든 대화는 더 큰 게임 속에서의 한 수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해운체의 정신을 지키면서 새로운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한 익명의 봉투가 레스토랑으로 전달되었고 그 안에는 수민이 투자자들과의 위험한 거래에서 레스토랑 이름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들어 있었다. 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그 문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이건 레스토랑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 문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알아내야 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일상적인 책임을 병행하며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제보자는 수민의 제안에 불만을 품고 레스토랑의 본질을 걱정했던 김지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민을 대면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그것이 레스토랑을 침체에서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시인했다. 옛 전통만 고집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세상은 변했고 해운체도 변화가 필요해요. 그녀는 도전적으로 말했다. 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본질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돼요. 당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기서 문제는 당신일 겁니다. 이 폭로는 레스토랑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눴다. 일부 직원은 수민을 지지했고 다른 직원들은 도현의 편에 섰다. 은지는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레스토랑의 비법 레시피를 경쟁업체에 몰래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녀의 야망이 폭로되었다. 결국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진실을 증명해내고 해운체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 과정은 나와 도현을 더 깊게 결속시켰지만 동시에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현 씨, 어느 날 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이번 일을 통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길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있을 거예요.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